면접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용전문법인 잡매치 대표이사 김성욱입니다. 오늘은 제2화 요구 역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동료로서 말입니다. 나중에 면접관 면접질문 추출 방법 7가지에서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동료로서 어떠한 인재와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 질문을 해라 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동료로서 나는 어떠한 인재와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에이,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 뽑기죠! 라고 그런 마인드로 면접을 보시면 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물 건너간 소리가 됩니다. 자, 나는 직무 전문성이 필요하다. 나는 인성 좋은 인재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면접관이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면접평가표에 나와 있는 정답, 즉 이거를 우리는 역량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저희 잡매치도 객관적인 그 추천과 주관적인 추천을 합쳐서 최적합한 인재를 추천드리는 채용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고객사의 요구 역량에 맞는 인재를 추천하라 라는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도표를 볼까요? 자, 우리 흔히들 면접관들은 무소불위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외부 면접만 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해당 직무를 하시는 전문가는 그 직무의 전문가지 어떤 면접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너무 드라이하게 면접 직전 면접관 교육을 하면 면접관님들 포기해버립니다. 에휴, 그냥 내 맘대로 뽑지. 이런 거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하느냐? 바로 면접 직전 면접관 교육을 하는 건데요. 한번 페이지를 보시면 자,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혁신과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혁신과 변화, 뭉뚱그리면 그냥 바뀐 거겠죠. 하지만 이 상태로 면접을 보시면 혁신만 얘기하거나 변화를 얘기해도 만점을 주시면 요구 역량에 맞지 않는 면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변화는 기존에서 바꾼 거, 기존에서 업데이트한 걸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혁신은 기존과 아예 완전히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 경험을 저희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면접관님들은 면접 직전 면접관 교육에서 명확하게 그 정의를 교육받으셔야지 정확한 요구 역량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문제 해결 능력 말빨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뭘까요? 솔루션 중심으로 이야기해라. 서설이 길거나 원인과 배경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5점 만점에 3점 미만을 주셔야 되고요. 솔루션, 해결책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뭐다? 지원자가 요구한 역량을 증명했다. 4점에서 5점을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게 면접 직전 면접관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고 가시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대로 뽑게 된다.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어려워진다. 경각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의 메디컬 레프레젠테티브를 제약 영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자, 물론 OTC, ETC로 구분이 되지만, 자, 질문하죠. 평상시 체력 관리 방법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물어볼까요? 제약 영업은 빡십니다. 체력이 좋아야 되겠죠. 신체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체력 관리 방법을 물어봄으로써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인관계를 물어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을 확대하려면 대인관계가 편안해야지만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활동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수가 몇 명입니까? 했을 때 100명 미만이다.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을 어저께 바꾼 거 아니라면 대인관계가 폭넓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확인해 본 결과 영업력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300명, 많으면 500명 이상의 카카오톡 친구 수를 가진 친구들이 대인관계가 원활하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현장에서 받았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역량평가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 기업에 최적합한 인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역량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로 구분해 볼까요? 자, LG전자는 유동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뭐 비근한 예들 많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LG전자는 성과 지향, 결과물 중심의 인재를 더 선호합니다. 물론 다른 역량도 있지만, 자,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노트7 터졌지만 자,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뭘까요? 가치 창조 역량을 더 선호한다라는 기업별로의 역량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요구 역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무별로도 요구 역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왜? 직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생산 관리는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생산 계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토탈 매니지먼트 하는 직무입니다. 그럼 어떤 역량을 더 중시할까요?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서 대인관계와 문제 해결 역량. 자, 생산 기술은 뭘까요?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테크니컬 서포트하는 직무입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직무 전문성 플러스 어떻게 보면 세밀함과 직무 전문성에 있어서 세밀함과 꼼꼼함이 더 중요한 직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와 요구 역량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 채용할 때 구분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우리 생애 주기별로 역량의 형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15,000번의 면접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대인관계가 폭넓지 않은 지원자의 특징은 뭐였다? 유아기 때. 자, 모방의 시기인 유아기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바쁘셔가지고 친척들이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못한 부분들 때문에 대인관계가 폭넓지 않을 수 있다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만약 대인관계를 듣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물어보셔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초등학교 때 어떤 경험을 물어보면 어떤 역량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원자의 경험의 다양성 혹은 깊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방과 후 수업 왜 초등학교 때 할까요? 자, 경험은 초등학교 때부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생애 주기별로 형성되는 역량의 시기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잡매치 김성욱 대표. 자, 물론 하버드대학교 고 맥클리랜드 교수님의 그 정의를 제가 변환시킨 건데요. 역량의 정의는 바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자, 즉 변경하면 해당 직무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한다. 그럼 두 번째로 역량 평가의 정의는 뭘까요? 과거의 경험과 준비를 현재 PT 면접과 토론 면접에서 확인해서 미래의 능력을 측정한다. 이게 뭐다? 바로 역량 평가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가치, 요구 역량, 인재상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바로 면접관 면접 평가표에 있는 그 정답들이죠. 바로 이 핵심 가치 요구 역량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우리 기업에서 수익이나 이익을 가져다 준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강점, 이거를 우리는 바로 인재상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역량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면접은 어떤 평가에 속하고 있을까요? 역량 평가는 두 가지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성평가, 주관적인 거고요. 정량평가, 객관적인 걸 말합니다. 자, 면접은 어디라고요? 자, 주관적인 정성평가에 위치하는데요. 자, 뒤에 나오겠지만 블라인드 면접의 정의를 살짝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면접에 100가지 메모와 데이터를 확보해서 객관성을 부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어떤 블라인드 면접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전정신을 한번 볼까요? 자, 도전정신이 뭘까요? 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없이 그냥 생긴 게 도전적으로 생겼다, 복싱 선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시도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지원자가 도전 정신에 맞는 요구 역량을 보유했다,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자, 죄송하지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뭐 대학생, 고등학생이 학교 생활이 전부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힘들었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하지, 학점 올리거나 아니면 토익 점수 올린 건 미안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5점 만점에 3점 미만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어떤 지도 밖에서 행군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로 도전 정신을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창의 역량을 살짝 알려드릴까요? 창의! 개그맨 남창희? 죄송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이때 면접관이 유머를 얘기했을 때 웃지 않는다, 인성이 높지 않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살짝 알려드렸고요. 자, 창의는 면접에 정의가 있습니다. 창의 역량의 정의. 자,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결합을 뭐라 그런다? 창의 역량이라고 한다. 자, 확산적 사고는 뭘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 두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 수렴적 사고, 제시한 대안 중에서 논리적 근거로 하나를 추출해내는 능력과 답변을 창의 역량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실 겁니까? 버스 타고 갈 건데요? 자, 쌤핑한 얘기,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갈 건데요? 이게 아니라, 저는 버스랑 택시랑 걸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저는 지금 서울에서 면접 보지만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광주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내일 모레 도착할 것 같으니까 제외하고, 택시를 타면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 나올 것 같으니까 3만 원 있는 저는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다? 창의 역량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면접관님들 저녁에 뭐 드실 건가요? 뭐 드실 건가요? 짬뽕? 자, 이거는 창의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자,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어떤 기업 가봤더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역량 그 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 직전 면접관 교육에서 편안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자,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면접자의 발표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정도를 평가해라. 쉽게 말씀드려야지만이 현장에 계신 면접관, 자, 면접 전문가가 아니라 직무 전문가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직원으로의 정신 자세. 요즘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된 얘기인 것 같고요. 정신 자세라기보다는 저는 변환을 해드립니다. 조직 적합성. 자, 누가 우리 조직에 잘 맞는지, 여러 명이 일하는 조직에 잘 맞는지. 자, 그럼 뭘 봐야 된다? 바로 적극성을 보시면 됩니다. 적극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뚜두두두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들려준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즉 조직 적합성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준비된, 웰메이드된 면접은 뭘까요? 자,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역량이 면접 평가표에 잘 녹아들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기업의 인재상과 면접 평가표 다르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이 요구하는 역량과 면접 평가표의 역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나는 기업이고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가기 어려운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직원들의 서베이를 통해서 요구하는 역량이 면접 평가표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벌어졌던 기업들, 자, 인재상을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고스란히 녹아있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칭찬, 좋아요 하나 드리는 거고요. 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역량들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거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서류에서 봤던 역량을 굳이 면접에서 교차해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 긍정성은 어떻게 면접을 봐라?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성이 있다. 근데 죽음, 보증, 가난, 이용,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3회 이상 나온다. 여기에 긍정성이라는 역량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자, 팀워크는 최고, 으뜸, 유일한, 독보적인, 우월감 이런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워크를 물어봤을 때 나 혼자 다 했다라는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면 팀워크 역량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 자소서에도 요구하는 역량이 있었고, 자, 면접 평가표에도 이 역량을 연결해서, 자, 이게 뭐냐면 일관성을 갖고 있겠죠. 이런 측면으로 또 면접을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량, 요구 역량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해드렸는데요. 자, 면접 직전 면접관 교육 시간이 많지 않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면접관님들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량에 대해서 자, 면접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가서 또 확인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면접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구 역량과 보유 역량의 잡매치!